참 감동적입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밖에서 영상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걸어온 길들, 우리 시민과 함께 걷던 길들 보면서 제가 참 감정을 많이 억누르고 살았던 것 같다. 그래, 오늘 하루쯤은 좀 내 감정에 조금 솔직해지자, 네,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그 주말에 촛불 집회 아니 괜히 또 감정이 출세해요. 주말에 촛불 집회 가서 분들이 에코가 동굴에서 얘기하는지 많은 분들이 제 목소리가 이런 거죠. 마이크도 울어요. 일부러 해보신 거죠. 많은 분들이 우리 그 옛날 취재후 공개 방송 하듯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이번 달 초에 한번 우리가 회의를 한번 했어요. 어떻게 한번 이달 중에 한번 연말에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 한마디가 점점 이제 구체화되면서 장소까지 이렇게 정해지고 또 회원들도 그 사이에 또 쫙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이제 신청하신 분들보다 또 이렇게 적게 초대를 했습니다만, 지금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또 수천 명 또 밖에 보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가 어쩌면 좀 굉장히 그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떠나지 않고 저희들과 계속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계신 점은 이게 어떤 참 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그런 점에서 울림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더 감동적이고 여러분들과 자주 이런 모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드네요. 한 분씩 우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강진구 기자님 이제 인사드렸고요. 자, 우리 안원구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잠깐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갑자기 이제 유탐사가 되고 대표라고 소개가 되고 왔는데,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대표로 왔지? 이런 분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잠깐 제가 소개를 조금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처음에 열린공감 TV부터 출발해서 잠깐 됐을 때 그 언론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가 우리 강진구 기자가 여기에 이제 들어오면서 좀 안심이 되겠다. 그리고 박대영 기자, 우리 권지현 기자, 또 옆에 허재영 기자도 옆에서 돕고 하면서 이제 정말 제가 그 언론사다운 언론사로서 발돋움하겠다 해서 제가 사실 많은 응원을 하고 있었어요. 옆에 그때는. 그런데 있다가 보니까 잠깐 또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옆에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얼마 좀 지나서 좀 감사를 좀 맡아달라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필요하면 내가 감사를 해드리겠다. 그리고 또 감사는 주총이 안 열려, 감사는 주총 사항이거든요. 안 열려 안 된다. 그래서 또 좀 있으니까 새로 지금 이사를 더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사를 좀 맡아주십시오.
그럼 이 사람한테 드리겠다. 아무 저거 없이 그냥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면 돕겠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이사는 이름만 올리는 이사였고 사실은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올 걸 알면서도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한 사람이 힘을 보태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있으니까 대표로 또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 시민언론 유탐사가 오늘날에 우리 유탐사로서 이제 자리를 잡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어떤 일이든지 내가 맡아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건 여기 오신 우리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심정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똑같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유탐사 대표를 하지 말고 여러분 후원 그룹의 대표로 똑같은 대표로 그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그 안 대표님은 되게 겸손의 말씀이시죠. 이분께서 이제 살아오신 그 행적을 보시면은 정의롭고 올바른 길만 걸으신 분이죠.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죠,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까? 그 점에서 저희들과도 이제 일맥을 닿는 부분도 있고, 또 이분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할 때 그 프란다스에게는 그때 100억이 넘는 그 다스 주식 매수를 위한 시민 운동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실력도 뛰어나시고 또 경영에 대한 능력도, 세무 관련된 업무도 뭐 국세청장까지 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뭐 최적의 대표이사로서 최적의 분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오히려 더 이럴 때 딱 적임자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이 경영 분쟁 이런 것도 싫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마조마했었는데 정말 한 번도 거절 안 하시고 받아주셔서 저희가 지금도 항상 이렇게 모시고 감사해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동백 아저씨 동백 아가씨는 이제 아저씨로 기억이 나거든. 아가씨 노래도 너무 깜짝 출연해서 노래도 불렀는데, 더 탐사의 권지현 기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탐사 응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저는 아직 더 탐사 소속이거든요. 부럽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또 너는 뭐 전 경영진들의 편에 서서 어쩌고 저쩌고 노조현진 이런 말들 할까봐 굳이 뭐 와서 또 빌미가 되려나? 나는 뭐 그랬는데, 사실 1년 동안 함께 고생한 무거동록한 동지들이고 또 선배들이잖아요. 이 귀한 시간을 함께, 저도 여러분 너무 뵙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서 좀 고민하다가 당연히 와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네. 물론 이제 저 대표님이죠, 지금은. 네. 보고 계시면 아니 저길 또 갔어? 뭐 이렇게 하겠죠? 네. 저한테 또 무슨 공문을 보낼 수도 있고 한데, 네, 괜찮습니다. 징계 오면 받겠습니다. 자, 우리 허재현 기자도 2023년에 잊을 수 없는 우리 허재현 기자, 리포트 허재현 기자도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구 박태영 기자 열심히 이렇게 취재 돕는 것만도 늘 영광인데, 이렇게 또 저도 소외될까봐 이렇게 또 같이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보다 1순위를 불렀어요. 예,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너무 영광입니다. 뭐 다들 많이 걱정해 주신 덕에 제가 지금 뭐 잘 버티고 있고요. 뭐 이상한 무슨 뭐 연말에 갑자기 무슨 뭐 기자 간첩단 사건 같은 걸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조작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구속영장을 친다는 등 뭐 이런 소문도 사실 뭐 들려와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뭐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강진구 기자가 아까 영상에서 나왔지만 어떻게 이 잘못된 조작 수사에 대항하면 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1년 전에 사실은 그거 먼저 보고 선행학습을 제가 한 게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내년에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부분은 법적대로 잘 싸워 나가겠고 또 내년에도 우리 시민 언론 뉴탐사에서 공간을 열어주시면 저도 열심히 또 올해처럼 열심히 또 뛰어다니면서 취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그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제 영상을 10대 뉴스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3개 뉴스씩 다 골라주셨죠.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뉴스들을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뉴스를 10개를 선정한 겁니다. 응답자가 459명이고요. 응답 기간은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총 10개의 뉴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뉴스는 이제 지금 보시는 순서로 지금 화면에 보이겠죠? 네. 후쿠시마 핵 폐수, 일본 IAEA 100만 유로 검은 거래, 이걸 이제 1위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 진실보도, 진실 추적 보도, 그리고 세 번째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네 번째로 검찰 독재를 암시한 그런 목소리. 지금 저희들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아 있어요. 그리고 5번째로 줄리 재판 연속 보도, 6번째 양정철 검찰 캐비넷으로 지난 총선 개입. 최근에 보도했던 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분석, 8번째로 한동훈 엑스파일, 9위가 민주당 의원 수박지수 공개, 10위가 헌인마을 탐사보도. 이렇게 했는데 11위부터도 굉장히 좋은 뉴스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10위까지 끊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전체 뉴스 여러분들 보셨던 기사들이죠. 사실 오늘 허재영 기자도 왔습니다만 허재영 기자가 취재했던 바로 그 조국 사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취재했던 바로 그것이 이제 11위로 기록을 했어요. 허재영 기자가 사실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그죠? 아닙니다. 네. 11등 해도 많이 한 거네. 감사합니다. 네. 이 공소장 전 단계까지 쓰기 직전까지 갔던 어떤 감찰 기록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 뉴탐사 민들레라는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좀 했죠. 그래서 어미준 그 반부패 부장으로 얼마 전까지 있었죠.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 혹시 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이제 문제 제기해서 폭로를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건 정말 보도하느라고 정말 오래 걸렸어요. 일단 자료를 입수하는데 설득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걸 이제 크로스 체크하고 뭐 하고 하느라고 또 한 2-3개월 걸렸고 뭐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아무튼 이 어미준 검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 3년 전부터 추적은 했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희 리포액트라는 사이트를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3년 전에 제가 어미준 검사는 이러이런 의심이 되니까 박범계 당시 법무장관한테 징계하고 빨리 수사해라. 1인 시위도 하고 그랬었어요. 한 6시간 기억들 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3년 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실은. 근데 저는 이제 의심은 되지만 증거는 없어가지고 그냥 애 같아가지고 그냥 막 1인 시위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것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가지고 폭로를 했는데 어미준은 여전히 건재하고 또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하고 있고 지금 저에 대한 수사도 그것과 또 좀 어떤 보복성이 아닌가 사실은 좀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게 저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과제죠. 어미준은 끝까지 제가 더 밝혀내서 꼭 처벌 공소시효 지났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또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그저께도 어떤 모 국회의원한테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다음 검사 탄핵은 어미준으로 해라. 감찰 자료 내가 다시 갖다 주러 가겠다.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실은. 참 그 기자들이요, 그 검찰이라든지 이런 그 권력 기관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이 따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도 세무조사 쪽도 위험도 있고 또 기자 개인이 또 고소고발을 당해서 저는 압수수색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언론들이 이런 권력 기관을 다루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시민들의 후원으로, 시민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언론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시민들이 더 격려를 할 가능성이 높고 또 기자들도 권력기관을 대할 때 그 마음 자세가 좀 달라지고, 저도 뭐이 제도권 언론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시민들이 후원하는 그 기관에서, 언론사에서 일할 때는 말도 중간에서 필터를 거의 거치지 않게 돼요.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그냥 설명을 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재현 기자가 어미준 검사를 지금 지목을 해서 한 저 말은 기성 언론들은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얘기를 굉장히 지금 용기 있게 한 거거든요. 네. 보도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뉴탐사 쪽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저희 허재현 기자가 저희 옛날 열린공감 TV 더 탐사를 거쳐서 뉴탐사까지 같이 이렇게 제가 있는 이 유튜브 채널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해서 허재현 기자가 가지고 있는 기자로서의 역량을 지금 계속 살릴 수 있는 걸 보면 저 너무 다행스럽고, 지금 워낙 그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언론 탄압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사에서 유능한 기자들이 지금 계속 엑소버스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자들이 사실은 어디 가서 지금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이제 플랫폼들이 없는데, 허재현 기자의 가장 성공적인 저하고 협업, 이런 사례들이 그런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다고 절망해서 나온 기자들이 우리 허재현 기자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저희 뉴탐사를 통해서 계속 모험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됐습니다. 그냥 하신 말일 수도 있긴 할 텐데 네. 제 입장에선 성공 사례라고 해주시니까 아니 왜냐하면 저는 너무 감동스러운 게, 사실 저는 기자로서 제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고민했던 기간들이 꽤 길었거든요. 여러분 저의 아픔을 아시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하신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성공하고 있나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영어가 되잖아요. 아이고, 네. 올해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좀 며칠 전에 저희가 그 마포동 RTV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김건희 특검법 통과되는 과정 우리가 생중계했잖아요. 그때 이제 허재현 기자를 이제 저희가 도움을 요청을 해서 같이 쭉 지내는데, 갑자기 점심을 먹으러 저하고 딱 단 둘이서, 참 오랜만이에요. 단 둘이서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데 거기 뜬금없이 저한테 거의 식사가 끝나고 저한테 갑자기 나한테 던졌던 질문이, 그런데 선배, 강 선배하고 박대웅 선배한테 저라는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제가 그런데 익숙하지 않아서 너는 너무나 나에게서 소중한 존재야, 이런 얘기를 너무 간지러워서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너무나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이런 또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해주시네요. 자칫 조금 위험할 뻔했는데요. 네, 아무튼 허재현 기자가 올해 2023년에 정말 함께 있어서 정말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왜냐하면요, 허재현 기자가 지금 영상에는 잘 안 나왔지만 압수수색 할 때마다
경찰을 완전히 그냥 제압해버리는 허재영 기자만 나타나면 경찰들이 5분을 절해요. 근데 본인이 또 당하니까 선배 언제 와요? 언제 와요? 택시 아니려고 조금만 기다려요. 아니 근데 그때 당에서 저도 갈 때 보니까 와 정말 먼 길을 그때마다 온 거였구나 한다는 걸 달려서 아침에 생각했어요. 출근길이 왔는데 아휴 갔더니 너무 막 허재영 기자가 그 완전히 더 탐사의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는 야 완전 조자룡 저리가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당할 때는 그냥 연약한 고양이 한 마리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은 다 하던데요? 네, 할 말은 다 했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좀 두드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그냥 마음이 너무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참 자기 일은 감당을 못하나 봐요. 그렇죠? 네. 함께 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지사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겉으로는 태어난 척 있었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당황하고 가슴 떨림을 숨기고 있었을까를 같이 경험했던 순간이었어요. 정말 강진구 박대영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좀 가까이 모여 살면 안 돼요? 집이 너무 멀어요. 시키려고 그러지. 일 많이 시키려고 그러지. 아니 앞에 보면 바로바로 가게. 예. 좀 가까이 모여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늦게 끝나잖아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내놓고 보면은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그 압수수색을 당해야 진정으로 열심히 산 기자로서 인증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제 촛불 집회 때 그 우리 송영길 대표 이제 사모님 남영신 여사가 저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한참을 이제 그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가셨는데 정말 송 대표 영장 실질 심사 결과 영장이 기각되길 참 간절히 기원했는데 안타깝게 영어의 몸이 되셨죠. 그런데 사모님이 저렇게 굉장히 시급하고 거의 이제 투사로 변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를 이제 외려 이제 뭐 제가 또 무슨 일로 상처를 받았을까봐 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려고 와서 한참을 이제 얘기를 하고 가시고 아유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갔는데 만약에 내가 정말 이 구속영장 2번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구속이 됐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제 가까운 사람들이 또 저렇게 아픔을 겪고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어쨌든 다시 한번 저를 지켜주셨던 5만 명의 시민분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는 내가 그때 그 시민들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우리 남영신 여사님 잘 지켜드려야 되겠다. 각오를 하고 방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문자로 그 송영길 대표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성프란시스코 이제 성당에서 이 검찰 권력 그 남용을 이제 규탄하는 이제 짤막하게 이제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저한테 와서 그 한 20분 정도 되는 토크 콘서트를 어떤 좀 준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제가 뭐든 도와드릴 수 있는 역할을 있으면 다들 도와드려야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우리 송영길 대표 그리고 우리 남영신 여사님을 위한 우리 신년에 우리 따뜻한 시민분들의 위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뉴탐사 채널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이 송영길 대표가 자유의 몸이 돼서 풀려날 때까지 함께 그 내용을 중계해 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압수수색 안 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도 안 당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2009년도에 벌써 이 압수수색 압수수색 선배님이 구치소까지 갔다 오시지 않았나요? 오히려 더 심한 일을 그러니까요. 겪으셨죠. 네.
저는 구속도 당해본 사람. 구속 아마 오래돼가지고 아마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그 무슨 일로 구속? 아니에요. 저는 기억나요. 알고 있는데 또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어떤 일로 구속을? 그때만 해도 아마 이명박 정부가 도로금 땅문서를 제가 못다는 걸로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긴급 체포해서 접견 금지 명령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접견 금지. 이번에 송영길 대표도 접견 금지죠. 네. 근데 아마 이 자리에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접견 금지까지 얘기하니까. 네. 아, 그때 사실 그 이명박 정부가 탄압받은 그때 이제 양심 있는 그 공무원으로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때 나오셔서도 끝까지 그걸 입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 접견 금지라고 얘기한 거 저는 사실은 대학교 때 이제 제 가까운 친구를 제가 이 붉은 물을 드렸던 한 친구가 저 대신에 구속이 돼가지고 한번 면회를 간 이후로 작년 10월 달인가 그건 한 30년 만에 처음 한번 면회를 한번 좀 갔어요. 우리 그 제보자 X가 구속됐을 때 그때 한 10분 정도 면회를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탁 나오는데 우리 이 방탄유리잖아요. 거기에 제보자 X가 손을 탁 이렇게 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손을 탁 맞다 하면서 그 짧은 순간이면 그 짜릿한 동지애 같은 거. 예. 그런 게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못하게 전면적으로 지금 사모님은 또 얼마나 또 뵙고 싶겠습니까? 그런 걸 못하도록 지금 막아놓고 있는 이 정권은 천리를 저버리는 정권 반드시 짚어야 돼요. 사실 올 한 해에 이제 여러 가장 기억나는 순간들이 다 있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가 벌써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서 사실 그 강진구 기자의 구속영장이 2번에 걸친 구속영장, 작년 12월 말 그리고 올해 2월에 있었던 그 연이은 구속영장 청구와 2번 다 기각을 시킨 것도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강진구 기자 당시에 그 최후 진술 이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조마조마하면서 판사 앞에서 읽었던 그 최후 진술 낭독했던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마침. 실제 영상은 아니고 나와서 이제 그 텍스트를 우리 방송하면서 읽었던 거죠. 이제 취재하면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때 심정을 한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수사부를 진행해 왔습니다. 왜 제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저의 유무죄나 구속의 당부당을 얘기하기에 앞서 묻고 싶습니다. 비리 의혹을 받는 한 고위공직자의 차량을 추적하고 자택을 방문해 초인종을 2번 눌렀다는 이유로 해당 기자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이 초유의 상황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기자의 전화나 문자에 아무 응답도 하지 않고 법무부 공보관을 통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고 국회 상임위 출석에 맞춰 취재를 시도하니 출입정지를 시키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기자는 앞으로 스토킹이나 주거 침입으로 구속될 위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취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요? 존경하는 판사님, 과연 우리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이 맞나요? 이게 법치 국가가 맞습니다. 최후 진술을 이제 준비해서 이제 마지막에 그 진술 기회가 주어지면 이걸 제가 읽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미 다 나의 진심은 다 전달이 됐던 것 같고 이걸 굳이 낭독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제가 간밤에 작성했던 최후 진술서가 있습니다. 항상 이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하다가 놓고 가면 저희가 약간 휴정 시간이 있는데 그때 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했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최후 진술서는 글쎄 이게 2번째 영장 실질심사는 아니고 첫 번째 영장 실질심사 때 그때는 사실상 구속을 각오하고 있었던 때였고 그 최영민 감독하고 둘이서 같이 이제 하는데 우리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두 사람이 한꺼번에 다 같이 들어가면 여기 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나는 가서 당당히 내가 할 말 다 하고 나는 구속될 것 같다. 근데 어차피 최 감독은 좀 비굴하더라도 무조건 살아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최우진서라고 하는 걸 어떻게 쓸까 투적투적이다가 이 카프카가 쓴 그 성에 나오는 K가 있어요. 그 심판, 성이 아니고 그 심판에 그 K를 이제 신정이 돼서 그 영문을 보면 자기가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흘러 나와서 뭐 이런저런 그 공권력에 이제 알 수 없는 실체를 알 수 없는 공권력에서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른 채 최후를 맞이하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 최후 진술서의 이제 시작을 카프카가 썼던 심판에 나오는 회의를 가지고 도입을 하면서 이제 심판에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취지로 진술서를 썼는데 저를 잘 아시는 분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자체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이 최후 진술서를 쭉 읽어보시고 하시는 얘기가 판사가 이걸 읽어보고서는 도무지 당신을 구속시킬 수 없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때 서류를 제출했다는 게 이제 기억이 났어요. 그때 이제 왜냐하면 구속영장 심사할 때 본인 아니면 변호인 아니면 못 들어가니까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항상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제 시민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던 힘이라 해야 되나요? 작년에 있었던 그 수서경찰서에서 있었던 그때 오셨던 분들 여기 계시죠?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수서경찰서에서 경찰이 당시 김시몬 기자 집을 압수수색하러 왔다가 이제 돌아오고 나서 저희들이 무슨 일로 그 김시몬 기자 집을 압수수색을 한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경찰이 계속 그걸 설명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묻는 과정에서 경찰이 좀 무도하게 뭔가 뭐 접근을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제한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시민들이 그 라이브 영상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수서경찰서로 시민들이 한 20-30명이 몰려오셨죠. 그런데 저희들이 있을 때는 경찰이 굉장히 좀 가혹하게 굴었거든요. 말도 막 하고 이랬는데 시민들이 와서 막 목소리가 완전히 스피커 수준으로 거의 메가폰 수준으로 시민들이 막 쩌렁쩌렁 울리게 얘기를 하니까 경찰이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결국에는 저희가 경찰과 면담도 하고 필요한 정보들도 다 듣고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혼자서 취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당시 수서대첩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그리고 그해 겨울에 눈이 내리던 날 아마 이맘때죠. 10월 30일 이때였던 것 같은데 새벽에 12시 넘어서 구속영장 기각소리 들었을 때 여러분 서대문 경찰서에서 함께 계셨던 분들 그때 제가 오늘처럼 그때도 울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식사하시던 분이 술이 이렇게 불쾌하셔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봤는데 자기가 그냥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다고 그러면서 그냥 가끔 보시던 분이에요. 그 정도로 시민들이 한 100여 분들이 그냥 특별히 저희가 뭐 와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이제 강진구 구속영장 기각을 외치시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새벽 1시쯤인가요? 그때 영장 기각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의 어떤 영장 같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감격에 겨워했는데 참 그 한 번 더 시련이 닥쳤죠. 2월 20일경에 또 한 번의 구속영장 또 기각 영장 청구와 심사 그리고 또 유치장에도 2번이나 수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또 혼자 들어갔어요. 혼자 들어가면 더 두려웠을 것 같긴 해요. 어땠어요? 그때 2명이 들어가면 그래도 좀 위안이 돼요. 그런데 혼자 들어가면 아니 근데 이제 한 번 이제 그 유치장 경험을 했잖아요. 영장 실심사라고 하는 걸 처음 했고, 근데 두 번째 때는 감이 느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영장 실심사 때부터 두 번째 영장 심사 여러분 잘 아시는 유창훈 판사가 있잖아요. 두 번째 때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영장 심사 끝내고 나오면서
그때는 영장이 기각되는 거라고 하는 거를 한 70% 정도는 확신을 할 수 있었고, 그때는 무엇보다 하루 만에 기적적으로 5만 명의 이 구속 반대 청원, 그리고 이 청원서가 제일 마지막에 딱 전달이 됐는데 우리 변호사가 정재승 변호사님이 딱 기획을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딱 모든 변론을 끝내고 딱 그 5만 명의 반대 청원, 보통 그거 그냥 신경 안 쓰고 안 보는 판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유창훈 판사는 그 반대 소리가 앞에 몇 장을 계속 이렇게 떠들어 보면서 거기에 뭐 또 그 판사한테 그 바라는 청원 그 글 쓰게 했잖아요. 그 글들도 좀 읽어보더라고요. 그걸 보고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에 비해서 두 번째 때는 꼭 풀려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처음부터 가져서 그렇게 떨지는 물론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밤 10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아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물론 있긴 있었지만 네. 그래도 네. 11시쯤에 기각 소식이 들려왔죠. 그때 조금 전에 그 10대 뉴스에서도 잠깐 영상에서 보셨지만 당시 그 구속영장 기각될 때 강진구 기자가 앞에서 시민들께 이렇게 연설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역사에 남을 장면인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왔어. 그만하야지 이제 그만. 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또 한 번 승리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강진구와 더 탐사와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 꺼져가던 언론의 희망의 불씨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려주셨습니다. 이번 2차 구속영장은 지난번 1차 때와 달리 사실 크게 두렵진 않았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너무나 부당한 영장 청구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 2차 이 구속 시도는 사법부를 상대로 부당한, 상상하기 힘든 부당한 외부 압력이 행해지만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상식적인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밤 10시가 좀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딱 일어나서 시계를 보는데 12시 50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지? 12시 50분이라도 아직 결정이 내려지 않았던 게 굉장히 불안했는데 제가 시계를 잘못 봤습니다. 네, 시계를 잘못 봐서 10시 5분이었고요. 그 전까지 제가 우리 이영희 선생님, 우리 더 탐사의 김준수 기자가 생일을 지난주에 생일 축하 선물로 선물해준 우리 이영희 선생님의 그 평전 진실의 복마다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그 책 어디 있습니까? 네. 네.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10시 5분이었고 이영희 선생님의 평전을 보면서 마음을 가다듬다가 11시 좀 넘어가니까 다시 불이 켜지고요. 그리고 보호관들이 저는 영장 기각을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모포를 정리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잖아요. 영장 기각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2차 영장 기각을 통해서 이번 2차 영장 기각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봅니다.
청담동 그 술자리 의혹은 이제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이 직접 알리바이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 의혹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이 구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낸 구멍은 윤석열, 한동훈 검찰 독재의 균열을 가져오는 커다란 구멍으로 저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마치 이승만 독재 정권의 붕괴를 예고했던 2.28 대구학생운동, 박정희 정권의 붕괴를 예고했었던 3.15, 예고했었던 분화항쟁과 비견되는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이것은 강진구의 개인의 구속 영장 기각이 아니고 이 영장 기각을 막아내는데 단 하루 만에 무려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을 해서 얻어낸 정말 쾌거입니다. 이 5만 명의 시민들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하룻밤 사이에 옐로우 카드를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민들의 뜻이 결국은 법관을 움직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차 구속영장 기각됐으니까 저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3차 영장도 칠지 모르는데 3차 영장이 기각되는 순간 윤석열 정권은 삼진 아웃될 겁니다. 그리고 몇 번의 그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그 변곡점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이 이제 마지막 그 변론을 하시면서 증거로 제출했었던 그 5만 명의 시민들 이름이 들어간 프린트된 그 서명 용지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고, 그 순간 판사의 표정이 상당히 진지해지고 직접 서명을 떠들어 보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때 느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탐사와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셨습니다. 제가 이거 마지막에 이제 보면서 참 부럽다. 그래도 강진구 기자는 5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우리 강 기자가 당시에 난 두렵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건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그 12시 50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시침하고 분침을 바꿔서 본 거예요. 보시면 딱 맞잖아요. 12시 50분이 10시 5분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때 상당히 시침과 분침이 그 정도로 약간 긴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두렵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두 번째 때는 물론 제 자신이 이제 계속 이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속에 대한 두려움도 구속이었지만, 첫 번째 제가 영장 실질을 풀려나서 서대문 바깥에 그 추운 겨울에 제가 풀려나는 걸 보시겠다고 아유, 맞습니다. 예. 그 시민들을 제가 본 기억들이 있잖아요. 두 번째 제가 여기서 다시 풀려나지 못하고 구속되면 밖에서 그 추위에서 내가 구속되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할까. 그분들한테 얼마나 큰 상실감이 더, 사실 그게 자신은 개인적으로 더 두려웠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제가 그리고 얘기를 할 수, 그 당시 얘기했던 것 중에 지금 저 때는 정말 우리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정말 승리의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이 자기가 하는 대로 뭐든지 다 말도 안 되는 정치들이 다 그냥 먹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윤석열 정권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약간 태클을 걸고 우리 민주시민들이 뭉치면 우리도 승리를 따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물을 또 줬던 것이 큰 감사입니다. 맞아요. 정말. 저는 그때 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걸 어떻게 실제로 현실감을 느꼈냐면,
바로 다음 날인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언론 중재가 있었어요. 조선일보 기자는 그 전까지는요 언론 중재 오면 기고만장했습니다. 언론 중재위원들 우습게 보고요 말도 막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구속영장이 탁 기각되니까 그때 딱 와서는 아주 얌전하게 태도가 싹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언론 중재위원들도 확실히 조선일보에 대해서 뭔가 약간 질책을 하는 듯한 그런 태도가 분위기가 약간 확 바뀐 느낌이죠. 그래서 그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단순히 강진구 한 사람만 구한 게 아니고 언론의 자유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변화의 변곡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아까 이제 강진구 기자가 이제 당신의 그날의 행적은 한동훈 장관이 직접 입증하셔야만 이 의혹이 풀립니다. 강진구 기자의 목소리로 나왔잖아요. 근데 기억나세요? 며칠 전에 이제 그거를 그 똑같은 얘기를 누가 했냐? 판사가 했어요. 네, 그게 변화입니다. 네, 세상이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이 변곡점들이 있는데 그날 2월 20일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 그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보시면은 김건희 그 특검 법안 통과 시점까지 우리 국민들이 쫙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국회도 그때 특검법 얼마나 미적미적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쫙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에는 정의당도 바꿔내고 그리고 정의당, 민주당 같이 힘을 합쳐서 특검법 결국은 통과시키잖아요. 거부권 행사하죠. 분명히 화를 입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역행하는 저 권력은 절대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저는 그날 2월 20일 날 목표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 제가 그걸 허재영 기자가 물어봤는데 권지현 기자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까 10대 뉴스 쪽 있는데 본인이 나오는 그 1번 첫 번째 뉴스를 포함해서 나는 그래도 그 뉴스는 정말 이 순간은 참 기억이 남는다 싶은 뉴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억에도 남고 조금 아쉽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요. 여기는 없어요. 10대 뉴스 안에는 없고 30위 안에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정광훈 씨랑 결국은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정광훈 씨를 추적했었고 그 교회에서는 이제 저를 굉장히 지긋지긋한 기자로 생각하고 있었고 심지어 제가 그때 폭행당했을 때 끌려 나왔을 때 누군가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전지 모르고 저런 것들은 도끼로 찍어야 돼 막 이 말도 막 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인터뷰를 하게 됐었고 그때 인터뷰 사실은 이제 그 유튜브 영상으로 한 것보다도 저는 그 정광훈 씨와 뒤에서 계속 전화 통화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뒤에서 했던 인터뷰에서 유의미한 것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되게 기억에 남고 그래서 뭐 정광훈 씨 뭐 숨겨둔 부동산이며 그리고 외압 일반출 뭐 그런 정황 같은 것들 막 다 보도할 수 있었던 게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도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언제부터 안 받냐?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떠왔다 갖다 주려고 하는데 어디로 갖다 주면 되겠냐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전화를 또 안 받거든요. 네. 정광훈 씨 전화 좀 받으세요. 네, 이 권지현 기자가 정광훈을 완전히 때려 눕혔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였냐면 그때 맞짱 토론 한번 했잖아요. 3시간 동안. 예. 야, 그거를 정광훈 목사의 측근들이 그냥 가슴 졸이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혹시 뭐 잘못된 내용이 뭐가 나오는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보더라고요. 그때 권지현 기자가 당당하게 다 받아쳤는데 그때가 저는 이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권지현 기자가 그 사랑제일교회인가요? 네. 그 사랑제일교회가 사실은 거대한 기획부동산이었다는 사실을 마구마구 폭로를 했잖아요. 그 장로님 있잖아요. 저한테 네. 막 얘기 안 해줄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다 얘기하신 그 장로님 좀 쫓겨났다가 최근에 다시 들어오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정광훈이 집회에 안 나타나요. 없어졌습니다. 가끔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을 상대로 뭔가 자기가 공천권을 좀 달라는 식으로 협박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뉴스에서 정광훈의 전자가 다 사라졌어요. 또 나오면 시리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광훈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권지현 기자한테 스카우트 제의까지 했겠어요. 나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야, 정광훈의 천적은 권지현이다. 저는 확실하다. 네, 사실 좀 그 의미가 있으면서도 화가 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그 2021년에 정광훈 씨가 방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 취재 때문에 이제 그 좀 도움이 됐던 건이어서 제가 증인 출석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벌금 300만 원을 맞았어요. 근데 딱 그 다음날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그 정광훈 씨 구속될 때 수감 찼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기 인권침해 당했다면서 정부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했거든요. 그게 또 300만 원으로 정광훈한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진구 선배 해보시면 600만 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한번 기획소송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광훈 씨가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네. 근데 그 30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저희 취재 가운데서 정말 소중한 취재들이 많죠. 지금 뭐 정광훈 목사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전두환 손자 우리 전우원 씨하고 인터뷰도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또 종교 쪽으로는 우리 이제 이 개신교 말고 우리가 불교계 쪽도 우리가 취재했잖아요. 저쪽에 남양주의 금선사 전두환 비자금이 부도인으로 의심이 되는 금선사 취재했고 또 뉴탐사로 저희가 이제 새로 깃발을 올리고 나서는 저 봉인사 스님도 제가 한 번 더 취재를 했죠. 봉인사 스님은 그 뒤로 제가 다시 한번 또 응한 인사를 한번 드리러 갔습니다. 아직 그 취재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밤에 한 6시쯤 산사의 어둠이 탁 짙어진 때 제가 우리 김시몬 기자를 데리고 불시에 또 방문을 했는데 거기 밑에 이제 보살님 한 분이 뭐 말도 못하게 그냥 막 그 고성을 지르면서 또 쫓아내는데 주지 스님이 탁 다가오시더니 그 제 목덜미를 확 잡으시더니 그리고 자기가 이제 수행자라고 감정 표시는 못하고 그냥 목덜미를 잡는데 점점 압력이 가해지더니 나중에 뒤통수를 팍 한번 아유 그렇게 얘기해도 몰라 이러면서 버티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제가 그 산사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봉인사에서 엄청난 그걸 투자라고 해야 되나 투기라고 해야 되나 제가 그건 아직까지 공개는 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1월 중에 이 봉인사죠 봉인사의 비밀 시리즈를 또 추가로 속보로 내놓을 겁니다. 우리 그 기자들이 이렇게 사실 좀 목숨 걸고 취재하는 거죠.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또 구속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응원과 지원 덕입니다. 그게 없으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한 개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행사도 하고 시민들과 이렇게 계속 인터랙션을 하는 이유도 저희들도 여러분도 뭐 저희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시민들로부터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응원 메시지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오늘 참석하신 분도 계시지만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응원 메시지를 한번 30초 정도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우선 한번 보고 그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시죠. 제주도 사는 김근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한국에 오시면 교회나 성당보다 병원이나 학교를 먼저 세우실 것이라고 이태석 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지금 한국에 오시면 시민 언론 뉴탐사를 먼저 세우실 것입니다. 뉴탐사는 우리나라 얼마나 캄캄한 암흑이겠어. 우리 뉴탐사를 지지하고 후원하고 널리 알립시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도 열심히 경정권의 타도를 위하여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2024년 루탐사 더 많은 시청자들이 왔으면 좋겠고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는 유탐사 분 관계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2024년에도 모두 모여서 하나가 되는 큰 힘이 되어 나라를 지키도록 합시다. 파이팅! 네, 유선생님 최근에 이제 정말 많은 일들 겪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정말 너무 보기 좋고 앞으로도 꼭 힘내서 윤석열 탄핵 그리고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유선사 화이팅! 2024년에도 정말 정직한 언론, 바른 언론으로서 저희 여기 많은 촛불 시민들을 응원해 주시고 저에게 많은 진실 알려주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2024년에도 좋은 언론 보도로 윤석열 탄핵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탐사 파이팅! 네, 한번 진실을 보도해서 윤석열의 불이한 권력과 맞서 싸우는 데서 큰 힘이 되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끝까지 윤석열 탄핵하고 더 좋은 세상 만들 때까지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진모 기자님, 박대용 기자님, 박 기자님, 권지현 기자님 모두 힘내세요. 힘내세요. 보건이 감사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유탐사를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진실 보도 그리고 심층 보도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요구를 대변하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도 응원 많이 하겠고요. 좋은 언론으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언론으로 더욱 거듭나기 바랍니다. 발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탐사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탐사 감사합니다. 유탐사 화이팅! 윤석열 꼭 끊어내주시죠. 유탐사 화이팅! 참석하신 분들이 영상이 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어제 어떤 한 분이 우리 부스로 찾아오셨어요. 이제 고양시 일산에 사신다는 76살, 76세 여성분이셨는데 유탐사에 이제 회비를 내고 싶다고 하셔서 우리 스텝이 회원가입을 좀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이분께서 3년치 회비를 한꺼번에 내시겠다고 그래서 현금을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목돈을 내도 되겠냐 했더니 늘 유탐사와 RTV를 보시고 응원을 많이 하신다면서 한 번에 한번 나오기가 이렇게 쉽지 않답니다. 건강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벼르고 별러서 어제 마음 먹고 나오셨는데 새벽부터 눈이 펑펑 내려서 길이 많이 미끄러웠을 텐데 어렵게 먼 걸음 하셔서 3년치 응원과 격려를 한꺼번에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RTV에도 또 5만 원도 도움을 하셨다고. 그런데 오늘 저희에게 전화를 하셔서 3년 회비를 내고 가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우리 회원 담당하신 분이 메모를 적어주셨어요. 현재 지병을 앓고 계신데 이번에 3년치 회비를 내고 3년 후에도 그때도 만약에 본인이 살아 계신다면 그때 또 후원을 이어가고 싶다는 말씀을 사실 이런 분들께는 저희가 정말 건강부터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오히려 더 감사하다고 하셔서 우리 회원 담당자가 가슴이 먹먹했다고 지금 메모를 하나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저희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3년이 아니고 그 후 3년 이후에도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기를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분이신 것 같아요. 어제 저하고 김상진의 계속 스피커 속에서도 귓속말로 계속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그 제대로 된 진실을 알리지 않는 언론을 처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거짓 왜곡 보도를 하는 것은 처벌이 가능한데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은 처벌할 수가 없다. 보도하지 않는 걸 어떻게 처벌하냐. 그분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걸 어떻게 보도하지 않는 언론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강 기자님께서 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보도하지 않는 언론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아니 공무원의 경우도 이제 그 직무유기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기자들도 당연히 보도해야 될 내용들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거짓 보도를 한 것만큼이나 사실은 우리 시민들에게 죄악을 짓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뭐 거의 형법상 그 죄를 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의당 기록해야 될 기자로서 기록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그 기록 의무를 방기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이름을 저는 역사에 남겨야 된다 생각하고 얼마 전에 우리 그 기레기전 같은 걸 했었잖아요. 네. 우리 시사 만화가 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그 부끄러운 기록을 남긴 기자들도 그렇긴 하지만 응당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응당 기자로서 남겨야 될 기록을 남기지 못했던 기자들의 이름도 이제 함께 남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뭐 좋은 답을 주셨는데 기사를 쓰지 않는 기자를 어떻게 찾아내서 기록을 남길지는 진짜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제 답을 드린 것은 그런 언론들을 안 보는 수밖에 없고 또 안 보는 걸 떠나서 오히려 진실을 알리는 언론들을 적극적으로 보고 그 언론의 기사를 알리고 시민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사실 대선 때까지 TV조선만 봤습니다. 그런데 대선 때 이 당시에 이제 우리 뉴탐사를 알게 뭐 그때 이름이 달랐지만 알게 되고 나서부터 TV조선을 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바뀝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도 계속 이제 더 많은 언론,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이 비슷한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 시민들 그 여기 오신 분 응모하신 우리 뉴탐사 회원분들께 뉴탐사 채널 구독하는 이유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채널 구독하는 이유를 여쭤봤는데 두 가지 질문을 드렸죠. 채널 구독을 하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뭐 실정을 파헤쳐줘서 뭐 이런 이유들을 여쭤봤어요. 그리고 회원가입 이유도 똑같이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채널 구독하는 이유와 회원가입 이유가 어떻게 다른지도 좀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잠깐 화면 좀 다시 전환해 주시겠습니까? 화면 세팅 좀 해주겠습니다. 뉴탐사 후원 이후에 여기 강진구 기자가 좋아서 이거는 좀 너무 드물죠. 그러면서 은근히 몇 %나 나왔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뉴스타파 했을 때 이 비슷한 설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1위 최승호, 뭐 2위 뭐 누구 이렇게 했는데 그때 뭐 그 1위가 최승호였고 2위가 모든 스태프들을 다 하는 거를 2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기억이 나서 한번 해봤는데 모든 스텝은 안 넣고 뭐 지금 스텝이라고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넣어봤는데 확실히 강진구 기자 1등 할 줄 알았어요. 근데 1등이 아니더라고요. 자, 1위가 화면 볼 수 있습니까? 강진구 기자가 좋아서는 대략 한 몇 %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살짝 결과에 실망은 했습니다만 다행이다라는 생각. 자, 지금 보입니까? 지금 보입니까? 이제 나오네요. 자, 제일 1위가 신뢰할 수 있는 언론.
채널 구독 이유입니다. 채널 구독 이유,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잘 파헤치고 세 번째가 이제 탐사보도 자체가 좋아서 그 다음이 강진구 예, 저도 좀 뭐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선택하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퍼센트가 61%나 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까 뉴스타파 얘기를 했습니다만,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초기에 해직 언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직 언론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적으로 신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시는 걸 보고, 모든 언론사가 제일 얻고 싶어하는 게 바로 이게 신뢰를 신뢰를 얻는 언론들이 결국에는 성공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떡잎부터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후원 이유를 들어봤는데, 후원 이유에서는 첫 번째가 독립 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다. 두 번째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언론, 그다음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잘 파헤쳐줘서 그 다음이 강진구. 그래서 그 구독 이유보다는 후원 이유에서 강진구 기자가 좋아서 한 1.5%까지. 자, 뭐 그래도 후원 이후에서 조금 더 강진구 기자가 인기를 더 얻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에 의존하지 않고 네. 제가 우리 뉴탐사 매체 전반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를 한 듯한 제가 그 목격담 하나만 지금 이 순간 아니면 못 전해드릴 것 같아요. 이분들은 자기들도 이렇게 쑥스러워서도 얘기 못 할 텐데 저는 목격한 게 있어서, 여러분 후원하실만 해요. 그리고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저는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재작년에 가을에 이분들이 이제 어떤 이제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이제 거기 갔어요. 근데 어떤 회의 주제였냐면, 시민언론 민들레라고 아시죠? 예, 지금은 너무 익숙하지만 그때는 민들레라는 것도 없었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이 주신 후원금을 가지고 그 언론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를 회의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강진구, 박대용 기자 등 최영민 씨나 막 이렇게 그렇게 설득은 하는데, 내부 구성원들이 사실은 좀 반신반의했었어요. 처음에는 왜 우리가 그 돈을 그렇게 써야 되냐. 지금 이 회사도 안정을 시키는 데에도 사실은 급한데. 근데 강진구 기자가, 박대용 기자도 그렇고 이제 구성원들을 설득하면서 시민들이 주신 후원금이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 그리고 설사 그 민들레가 경영이 잘 안 돼서 그 돈이 망하더라도 시민들은 우리를 원망하지 않을 거다. 그 돈이 이렇게 써야 된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이분들 돕고 있는 게 정말 뿌듯하다. 저 사실 일반 출연진하고 똑같이 저 그냥 출연료만 받고 말거든요. 아무런 불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여기에 모이는 이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이 뉴탐사라는 회사를 위해서만 써도 사실 괜찮은데, 그래도 되잖아요. 월급 많이 받아도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시민 언론 운동을 재생산하고 어떻게 시민사회에 이것을 환원하고, 그런 것들을 구성원들을 설득해가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들의 이제 보이지 않는 그 모습들을 곁에서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진심을 너무 잘 아는데, 또 안타깝게도 또 뭐 그런 것들 막 모함을 하고 뭐 사실 있잖아요, 그분들. 정말 천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들. 죄송합니다, 갑자기 끼어들었어. 네, 시작하셔서 사실 이제 반신반의했던 게 저였거든요. 왜냐면 한겨레 사례도 있었고 만들어놨는데 우리 뜻과 다르게 막 이상하게 가면 어떡하냐, 막 이런 걱정도 됐었고요.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죠. 그랬는데 정말 뚝심 있게 밀어붙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을 때 저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이제 구성원들도 다 동의가 됐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민 언론 민들레 만든 거 거기에 기여한 거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허재현 기자한테 조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건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허재현 기자한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취재 그 수당을 좀 아니, 수준이를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리포트에서 받은 걸 가지고 역으로 저희한테 후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허 기자님 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쓰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거 하라고 시민들이 다 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되게 여러 번 들었는데 그래서 정말 너무 아끼는 우리 동료고 네,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포트 화이팅입니다. 아이 또 이렇게 돌아오네요. 고맙습니다. 또 탐사 기자께서 또 리포트 기자에게 응원을 또 하는 또 훈훈한 모습. 탐사도 응원하겠습니다. 리포트도 응원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또 탐사 기자님. 네. 너무 어색하죠? 네. 또 뉴탐사에 바라는 점도 또 여쭤봤는데 이제 주로 주요 키워드들로 한번 그 그래프를 한번 보였어요. 뭐 초심이라는 서울의 소리 초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 초심님이 아니고 우리 초심을 지키라는 뜻이죠. 네. 초심을 지키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참 여기 와서 우리 양준 기자도 뵙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쭉 이어오지만 초심을 잃으면서 작년하고 올해 2년간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초심을 지키는 게 정말 우리가 뭐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는데 너무 힘든 것이구나. 특히 이것이 회사가 더 성장하고 커졌을 때 그 초심을 지키는 게 왜냐면 양손에 든 게 너무 많으면 마음이 그렇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뭐 서로 우리 또 안홍구 대표님도 계시고 하지만 서로 그런 부분들을 더 견제하려고 하고 또 시민들과 인터랙션을 통해서 좀 더 저희들 스스로가 더 투명해지려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팩트와 진실 보도, 살아있는 보도, 그리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탐사보도 매체가 4월 선거 전에 지역 탐방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언론의 스탠스를 유지해달라. 그리고 이게 좀 못되잖아. 참지 말고 이런 말도 너무 화가 나시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끝까지 소신 있게 해달라. 시민 참여. 끝까지 깨끗한 언론사가 되어달라. 흔들리지 마라. 건강해달라. 그리고 이런 사람한테 좀 속지 마라. 네, 이 초심을 좀 잃은 케이스를 저는 봐요. 네, 초심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큰 언론사로 성장해달라.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뉴탐사도 이렇게 성공적인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까 이제 우리가 신뢰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이게 그 지난번에 시사인에서 9월 22일 날 신뢰도 여론조사, 시사인에서 매년 언론사 여론조사를 하는데 신뢰 매체 1위가 이제 MBC고 불신 매체 1위가 조선일보가 되는데 거기 이제 시민언론 더 탐사 우리 권지현 기자가 소속되어 있는 시민언론 더 탐사가 1.4%를 작년이 아니고 지난 9월 22일자 기사입니다. 거기도 강진구 기자도 0.8%로 기록이 될 정도로 이 신뢰나 이런 그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점심 먹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가 들린다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딱 돌아보더니 바로 강진구 기자 이름을 잘 기억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보신 분 같다고 할 정도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좀 작게 운영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선택하시고 여기 와서 계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선택을 하신 거라고 저희들은
좀 자부심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순서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의응답을 순서를 좀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 미리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께 질문을 하시고 싶은 것들을 좀 받았어요. 받아서 그 중에서 한 8개 정도를 골랐는데 하나씩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자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하시는데 마음가짐을 짐작을 하지만 모든 기자님들의 특별한 자신만의 좀 마인드를 좀 듣고 싶다.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권지현 기자님도 나오신다면 꼭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권지현 기자부터 먼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어느 날 유튜브 이렇게 채널 댓글 사실 저를 잘 안 보려고 노력하는데 또 보게 될 때 있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그 댓글이 눈에 띄는 거예요. 권지현 취재는 잘하는데 시집은 못 가겠네. 근데 진짜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정말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시댁에서도 볼 거 아니에요. 특히 여기 압색당했을 때 막 가가지고 샤우팅한 거 이런 거. 저 빨리 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선하지 않고 이제 취재하겠다. 이게 좀 우스갯소리로 드린 말씀이고요. 사실 뭐 거창하게 마음을 먹을 때는 사람 마음이 막 이렇게 단단할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결기를 다졌던 게 강진구 선배 2번째 이제 구속 위기 처해 있던 날 영장 실질심사 받던 날 저는 진짜 이제 여기 들어가면 내가 이제 선봉에 서야 되잖아요. 막 결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안 들어가주셔가지고 어찌나 다행인지 막 항상 그런 마음이 그때는 좀 있었고요. 사실 지금은 어떤 마음이냐면 저희가 사실은 누군가의 어떤 뭐 권력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잡아내고 뭔가 하고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좀 강팍해질 수 있잖아요. 계속 안 좋은 것만 보고 좀 좋은 것도 좀 보고 살고 싶은데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처한 상황들이 막 여러 가지 비난과 비방과 뭐 거짓말과 막 이런 데 또 휩쓸려 있다 보니까 제 마음에도 되게 많이 뭔가 이렇게 미움이나 원망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를 좀 이렇게 바로 서게 하는 거는 과거의 나의 살아온 그래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계속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거 그러니까 누군가를 계속 지적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세상과 사람과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박수 받은 일은 아니고 되게 부족하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지금 노력하는 건 사실 요즘에 취재를 계속 제가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그동안에 그러면서 마음을 다지고 있는 건 계속 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려고 그 마음을 좀 다시 회복하고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저에게는 마음가짐입니다. 네. 여기 오신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권지현 기자가 또 사실 저 처음 들었는데 이렇게 저도 참 그 권지현 기자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가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알겠어요. 권지현 기자가 이렇게 애를 쓴다는 것을 왜냐하면 저한테도 뭔가 얘기를 설명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려고 해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의 심지 그 속에 그런 것들을 또 갖고 있다는 것도 세상 또 깨닫게 되네요. 자, 허재영 기자도 다 물어보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짧게 좀 해주십시오. 허재영 기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하는 거에 대한 왜냐면 엄미중 검사 얘기를 할 때 다른 기자들은 뭐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게 위험을 무릅썼었군요. 생각해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별 생각 없이 취재하고 있는 게 사실 맞고요. 뭐 이렇게 대단한 각오를 하고 있지는 않고 아마 굳이 설명하자면 그냥 좀
세상에 대한, 우리 사회에 대한 화와 분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는. 이게 뭔가 이 잘못된 게 분명히 보이는데 왜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이 취재를 하면서 뭔가 이 바로잡는 데 기여는 되겠지. 그래서 짜증나서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단한 어떤 생각을 한다기보단 이제 사실은 이 사회가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어떤 하나의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 너무 짜증나 죽겠는데 누군가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아무도 안 해? 어쨌든 하다 보면 제가 또 하고 있고 사실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바꿔보고자 하는 어떤 그리고 안 바뀌는 것에 대한 짜증과 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원동력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제가 우리 뉴탐사 우리 기자님들의 견줘서는 사실 저는 취재를 사실 뭐 반의 반도 안 하고 있는 편이고요. 사실은 저야말로 오히려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취재하십니까? 네. 허재영 기자가 지금 방금 이제 뭐 짜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본인의 어떤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표현을 저렇게 한 거라고 보고 제가 이제 언론사에서 또 그 면접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 채용을 위해서 그럴 때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건 뭐냐면 기자의 자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럴 때 제가 항상 얘기를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관심 있게 보는 건 뭐냐면 불의에 침묵하지 않을 용기가 있는가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허재영 기자는 불의를 봤을 때 침묵하지 않을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짜증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그것을 왜냐하면 그것은 용기거든요. 이 힘을 내야 돼요. 이게 본인은 자연스럽게 불고자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본인이 못 참는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김군수 소장님 말씀도 굉장히 울림이 있는 말씀이었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정의로움에 대해서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하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 바꾸거든요. 허재영 기자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죠. 네, 아니 진짜로 막 자기 힘들다고 죄송해요. 약간 막 징징대요 가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막 엄청 막 저는 좀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막 힘을 내가지고 뭘 막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진짜 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진구 기자님도 네. 여기에 사실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한다라고 했을 때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게 단순히 이제 물리적, 신체적 위해라든지 이제 이런 위험들도 얘기하는 거지만 기자로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취재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가치 있는 보도는 100% 팩트에 기반한 보도라고 생각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보도는 진실은 100% 그렇게 팩트로 모습을 드러내드리지 않습니다. 기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건 한 70에서 80% 정도 팩트가 채워져 있는데 20, 30%가 비어져 있을 때 이때가 사실은 제일 기자로서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비어있는 20, 30% 부분은 결국은 기자가 스스로의 용기로 채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비어있는 20, 30%를 용기로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무책임한 보도로 젊은 기자들한테 인식이 되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사실. 그러니까 100% 다 팩트로 채워진 보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7, 80%의 팩트를 기초로 해서 가려져 있는 진실을 기자의 용기로 채워 넣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시대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 아니 비단 청담동 술자리 자꾸 얘기를 하는데 100% 팩트로 채워지지 않죠. 그러나 100%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보도를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저널리즘이라 생각하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사전 회의를 좀 했어요. 같이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다 보도자료 보고 기사 쓰는 거는 누구나 하는 거거든요. 기자가 아닌 사람도 정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제는 AI도 잘합니다. 챗GPT 맡기면 잘 씁니다. 그런데 거기 안 나와 있는 거, 없는 거, 비어 있는 거, 가려져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구속영장 보면 A, B, C 이런 거 이제 찾아내는 것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백지에 가까운데 약간 뭐가 흔적이 하나 묻어 있는 걸 가지고 계속 취재하고 탐구해서 찾아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점에서 많이 배우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 힘이 좀 거기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 울림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이 뭐냐면 더 탐사에 있는 이제 권지현 기자와 최영민 감독의 근황이 궁금하다. 자, 우선 권지현 기자는 여기 나와 있고 근데 근황이 어떻습니까? 뭐 저는 알지만 네, 대표가 계속 바뀌고 있고요. 네. 또 바뀌었죠 이번에? 네, 또 바뀌었고요. 사무실을 절대 저희를 이제 들여보내주지 않고 있고 근무지를 이제 무단으로 변경해서 1층 카페에서 대기를 하라는 계속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얼마 전에 동파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따뜻하게 안아주려고 엉덩이도 잘 안 들어줘가지고 그래서 클로 감독관도 여기 너무 춥다, 여기 있지 말아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추워서 저희가 거기서는 이제 있을 수 없으니까 근무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우리는 대기 중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그 사측과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교섭을 하겠다라고 왔어요. 왔는데 또 여차저차해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고용노동부 의정부 지청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고요. 이제 노동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그게 이제 곧 11월 한 둘째 주 정도에 열리는데 그때 잘 해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급여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여기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냥 웃으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출연료 주나요? 네, 농담이고요. 그래야지 당연히. 네, 저희가 급여를 못 받고 있어서 저희 지금 더 탐사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그 유급휴가라고 해놓고 무작정 지금 노동권을 다 박탈해 간 거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사실 강진구 박대웅 선배뿐만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제가 봤을 때 진짜 일 중독자들만 여기 모여있구나 싶을 정도로 일 안 주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인데 일을 못하고 있어서 진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네. 밀린 월급도 받고 네, 다시 좀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조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노조위원장도. 네, 다음 우선 출연료는 꼭 드리겠습니다. 네, 노조 활동비로 쓰겠습니다. 자, 그다음 최영민 감독에 대해서는 우리 안홍구 대표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최영민 감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최영민 감독도 아직 소속이 더 탐사 소속이거든요. 소속이고 이제 최영민 감독은 이제 우리 다른 노조원들하고 조금 다른 입장인 게 주식이 지금 최영민 감독이 거의 반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 그 소송을 지금 본격적인 소송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탐사를 최 감독하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사실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와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장 큰 지금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월급을 지금 거의 못 받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분도. 그래서 저희는 최저임금을 이번에 줬어요. 예, 최저임금을 줬는데 아마 최영민 감독은 그것도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재무제표를 좀 잠깐 봤거든요. 엄청난 돈이 있어요, 보니까. 근데 통장에 제로라고 하면서 월급을 안 준다고 하면서 제가 정말 참 호감무치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어쨌든 그거는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최 감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요새 최근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성균 씨 사건. 그걸 보면서 그런 이성균 씨가 지금 상당히 그
그 이분수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하는데 지금 최감독 심정이 좀 그런 데 가깝지 않을까. 악마화하고 하는 그런 느낌을 내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 최감독이 자기가 지금 그 할 일을 하면서 우리하고 계속 협력을 지금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같이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니까 뭐 저희도 이제 걱정이 되고 해서 연락도 가끔 하고 그러는데 제 감독은 스스로 이제 지난번에 그 이제 부진서라는 프로에서 통해서 굉장히 그 악마가 됐죠. 어떤 뭐 여성을 뭐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 있는데 저희가 아는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은 진실을 반드시 가리고 경찰 보고서를 통해서 진실을 반드시 가리고 내가 결백을 입증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그 다짐을 저희도 존중을 하고 반드시 모함을 받고 그 억울한 누명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그 부분들을 결백을 우리 시민들께도 입증해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전우원 씨 얘기를, 서울의 봄 때문에 전우원 씨 근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유튜브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그러고, 전우원 씨를 좀, 뭐 예를 들면, 금선사 취재라든지, 그 전두환 그 비자금 취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강정진 전우원 씨 근황은 제가 사실은 최근에는 연락을 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서울의 봄이 이제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그 한 기자 한 명이 이제 전우원 씨 연락처를 아냐고 해서 이제 제가 알고 연락을 취했던 번호를 줬는데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우원 씨가 처음에 그 자신이 굉장히 용기 내서 그 집안에서 금기시하고 있었던 내부 비밀들을 이제 털어놨고 많은 언론에서 주목을 보고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뒤로 조금 다시 좀 잊혀져 갔죠. 그래서 전우원 씨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뭐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전우원 씨 한번 연락을 취해 보긴 하고 그리고 전두환 비자금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워낙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조금 뒤로 좀 밀어놓긴 했습니다만은 취재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중요한 제보도 좀 있고 특히 이제 금선사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은 전두환 씨가 거기다 비자금으로 그 지은 사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부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금선사 그 뒤로도 한번 직접 찾아가서 거기 금선사 주지 있죠. 예, 주지를 상대로도 저희가 한 추가로 또 인터뷰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비자금 관련해서는 또 굉장히 저희가 이건 정말 우리 근현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베일에 가려졌던 부분들을 밝힐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최근에 제보가 한 달 반 전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계속 추적 중인데 과연 전두환은 어떻게 그렇게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축제할 수 있을까? 단순히 50 최고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재벌들로부터 돈을 우리는 받아서 축제한 걸로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두환 비자금의 실체는 아직까지 전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또 다른 저수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은 전두환이 지금 죽어서 서법적으로는 더 이상 비자금에 대해서 추징할 길이 막혔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는 반드시 전두환 비자금의 실체를 파헤쳐서 우리 전체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우원 씨 근황을 제가 조금 알아요. 네, 이런 질문이 있을지 몰랐는데 제가 그 MBC PD 추첨
TV에서도 전우원 씨 다큐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트숍 제작진에게 좀 물어봤어요. 예, 그분들이 좀 전해주신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일단은 그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 휴대폰 뭐 이런 것들을 부모님께 맡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약물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옆에서 흔들림 없이 SNS 같은 걸로 이상한 접근이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위해서 가족들에게 휴대폰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단계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어머니가 너무 그 이제 가족들 사이에서 조금 이제 좀 약간의 그런 압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우원 씨한테 이제 이 이상의 폭로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달라는 취지로 가족 간의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전우원 씨가 본인이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피드스톱 제작진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어떤 폭로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지만 다만 어머니의 건강과 삶도 역시 또 신경 써야 되는 아들의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민들 그리고 중독 치료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현재로서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오롯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빨리 용기 다시 내서 전우원 씨 부모님도 그렇고 전우원 씨 본인도 그렇고 다시 우리 뉴탐사와 우리 시민사회 다시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찾아왔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안 대표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더 탐사몰이 있었잖아요. 쇼핑몰이 있었는데 그 쇼핑몰도 혹시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물어보시는데요. 예. 이걸 사실 좀 묶어가지고 나중에 내년도 비전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질문이 나왔으니까 같이 묶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더 유탐사몰을 지금 준비가 다 돼가지고 내년 초에 내년 한 10일 이전에 아마 여러분들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강진구 기자가 후원이 쇼핑에 쇼핑 유머니다. 비기 원이다. 주비 원이다. 아 그립다 생각해보니 탐사몰 기억나시죠?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독립 언론으로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재정이 좀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자들도 좀 확충하고 장비도 아직 우리가 새로 지금 하면서 아직 장비도 좀 부족한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몰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정한 수입 재정이 뒷받침되면은 훨씬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또 장기적으로는 몰도 몰이지만 우리 사옥이 사실은 빨리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후원금으로 사업을 장만하는 것은 사실 영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부동산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조합을 통해서 사옥을 일단 여러분들이 지분만큼 사고 나중에 팔면은 거기서 남는 이익하고를 전부 다 돌려주는, 그런데 다만 유탐사가 필요한 공간만큼은 당신들이 그냥 써라 라는 취지의 조합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생각할 때는 우리 이제 기자들은 취재만 지금 몰두를 해야 되고, 근데 지금 현재는 뭐 상황이 조금 그렇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취재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일정 소송이나 그다음 재정적인 거나 이런 건 좀 신경 안 쓰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구상들을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좀 집중적으로 제가 해나갈 생각이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디어가 참 괜찮으시고, 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제 주변에 이제 얘기를 해도 우리 부모님이 당장 그 얘기 듣고 야 나부터 더 그걸 해보고 싶대. 왜냐하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후원은 이제 후원을 하는 거지만, 근데 이건 내 지분으로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부동산 가치가 뭐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뭐 또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장기적으로 보는 거니까 뭐 그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서울 같은데 부동산을 내가 일정 지분이라도 같이 공동 투자해서 갖고 있을 수 있으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지금 경험도 있으시고 해서 지금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올해 이제 내년에 2024년에 뉴탐사는 어떤 모습일까 얘기를 할 때 생각보다 빨리 어떤 사업을 이런 공간 되게 좋잖아요.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고 또 안정적인 왜냐하면 결국에는 뭐 공간에서 이 공간이 불안정하면은 회사도 불안정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제일 바라시는 것 같아요. 독립언론으로서 반드시 서기를 바라시는 마음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사실 이제 먼저 소개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 그 뉴탐사 토요일마다 이렇게 보면 피켓 들고 서 계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그분들이 저희들이 뭐 부탁도 안 하고 한 적도 없는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여름에도 변함없이 저희들 그리고 행진하면서 저희들 이렇게 방송하는데 시민들 막 앞에 막 다 하고 그러는데도 그걸 다 옆에 완전 저희를 그냥 이렇게 호의를 해주세요. 이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카메라 앞으로 이렇게 못 오시게 이렇게 방송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식사 자리 있으면 그때도 같이 함께하고 또 어떤 분들이 또 막 식사값도 내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참 그분들이 이런 그 어려운 시기 뭐 물론 이제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주말에 집회를 나가지만 더 탐사에서 뉴탐사로 이름이 바뀌고 난 뒤에도 그 이름 바뀐 이름 들고 구독해달라고 또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정말 그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그분들을 좀 먼저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일어나주시겠습니다. 다 큰 박수 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고 우리 모두가 서포터입니다 정말.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가장 큰 박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 사실 이제 한 20분 정도 돼요. 20분 정도 되는데 뭐 이제 한 10명에서 15명 사이 정도 이렇게 나오시는데 매번 나오시는데 제일 먼저 나오죠. 어쨌든 저는 어제 눈이 와서 상당히 일찍 집에서 나섰는데도 저보다 먼저 한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다 세팅 다 해놓고 기다리시고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요? 뭐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어찌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민 서포터스 분들도 뭐 저희가 뭐 자발적으로 뭐 부탁드린 적도 없고 근데 이게 수서 경찰서 사건 때부터 이 외부의 탄압이 계속되잖아요. 안팎으로 계속 이제 그 내부 외환에 시달리고 있을 때 사실 저희들 혼자 있었으면 아마 강진구 그분들이 없었으면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냥 뿔뿔이 다 흩어졌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가냐고 확 붙잡고 같이 가자고 확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신데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살 길 찾아서 떠나고 이런 생각을 한순간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그 윤석열 정권 검사들 검찰 독재 정권보다 좀 더 무서운 분들이에요.